억지 주고 친정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거기에다 합세하는 남편 보내고 멋지게 재혼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아직 신혼새댁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임신 3개월째였는데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조기 유산을 내리 2번씩이나 하다 보니 이번에 또 유산을 하게 되면 습관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당시 남편과 의논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사실 그만두기는 아까운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꽤 급여도 많았고 잘 적응해서 재미나게 다니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야근이다 뭐다 해서 일의 강도가 좀 센 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자꾸 유산만 하다 보면 큰일 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회사 다니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격상 제가 대충은 못하거든요. 남편 버리러만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전 남편은 저보다 2배 이상 벌어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제가 벌지 않는다 해도 크게 타격이 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장 그만두는 문제는 저희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친정엄마 의논을 많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부부의 일이라서 따로 시부모님께 의견을 구하거나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부모님께 알려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누나인 손희 시누이가 회사에서 일하는 전 남편에게 돈 문제로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노라고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저와 통화해보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옳게 회사 그만뒀다며 다른 일은 안 하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산을 내리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일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까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남들은 못 다녀서 난리인데 후회하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유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나이가 초산치고는 많잖아요. 라고 했더니 왜 시어머니와 자기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뒀냐고 긴 말 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얼마든지 아이는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잠깐을 견뎌내면 되는 건데 하면서 매우 아쉬워하더군요. 둘이 착실히 돈 모으면 금방 돈이 불어날 텐데 아까워서 어쩌냐 식으로 마치 제가 철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안타까워했어요. 시누이는 제 건강과 아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신혼부부일 때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임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면서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제 나이가 벌써 33살인데 언제 직장만 후에 아이를 갖겠어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출산을 해야 저나 아기도 건강할 텐데 말이죠. 이럴 때 친정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찬성하셨는데 손희 시누이는 저보다도 돈 못 버는 걸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이야, 우리가 이사 다니는 것도 지겨워서 신축 아파트인데 몇 년 안 됐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참에 덜컥 계약을 해버렸네.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올케에게 전화해보라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손희 시누이의 돈 빌려달라는 말에 저는 좀 당황했었어요. 제가 퇴직금도 있을 거라 여기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있는데 안 빌려주면 난처해질까 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결혼하면서 전세 대출을 꽤 많이 받아서 돈 있는 대로 갖고 있어서 빌려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말을 내질렀습니다. 아니, 전세 대출도 다 갚지 않았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나? 무슨 배짱인가? 내 동생이 옳게 하고 통화해보라고 해서 돈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 동생 혼자 벌어서 언제 다 그 전세 대출도 다 갚을 거지? 라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놈의 또 잔소리를 하길래 짜증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희네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건 말건 형님한테 피해가 안 가잖아요. 라고 했더니 대번에 그랬어요. 왜 피해가 안 가? 자네 앞으로 직장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라고 했어요.
제 앞으로 직장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라고 어이없어서 물었더니 내 동생 앞으로 전세 대출 받았을 테니까 자네 앞으로 직장 대출 좀 받아 쓰려고 했는데 덜컥 말도 없이 그만둬 버렸으니 큰일이네. 어디 돈 급하게 빌려 쓸 데가 없을까? 이자는 잘 쳐줄게. 라고 했네요. 저는 그냥 없다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네요. 그렇게 정없게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급하니까 좀 알아봐줘. 친정 쪽에 돈 좀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넌지시 떠보더라고요. 아니요 형님. 저희 친정 오빠네도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라 돈 없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 친정 부모님은 아직까지 가게 하신다며. 돈 나갈 데도 없으시겠구만.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 얘기를 꺼내는 통에 전화를 길게 하다가는 휘말리겠다 싶어서 기다리는 급한 전화 왔다고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급히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새 제가 회사 그만둔 사실을 손신우이가 바로 알린 게 틀림없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그러시더군요. 회사 그만뒀다는데 회사 다니면 애기 못 낳는다고 의사가 그러던? 요새 세상에 어떻게 외벌이로 자식 키우고 사니? 라고 손신우이가 한 말 그대로 또 하셨어요. 저는 연타로 손신우이와 시어머니 통화 내용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 말에 듣고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더니 한술 더 뜨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이불 한 채를 해왔니? 시어머니 선물이라고 가방 하나를 사오기를 했니? 하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쳐서 시집 왔으면 시들기 예단 예물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도 네가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닌 것 같아서 그걸로 됐다 하고 욕심을 버렸었는데 아니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네가 생각이 있는 애니? 하고 대놓고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결혼할 때 예단 예물 생략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이 신혼집 장만이 어렵다길래 남편이 대출을 받은 돈에다가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제 돈을 있는 대로 다 합쳤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똑같이 하자고 한 건 전 남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단 예물을 생략하고 최대한 그 돈을 아껴서 전세금에 보태기로 하자고 먼저 제안한 쪽도 전 남편이었어요. 신혼집 장만에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잖이 들어갔고 기본 신혼살림도 제가 다 알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 성경에서도 확인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예단 예물을 하지 않아서 불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예단 예물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돈은 신혼집에 보태기로 했었는데 그게 왜 지금에까지 와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아무리 예단 예물을 생략한다 해도 어떻게 시집 오는 애가 아무것도 해오지 않니? 시집을 뭘로 보고 예의도 없이 말이다. 남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서 말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시어머니 개혼들 중에 어떤 며느리는 예단 예물도 시고모 들것까지 다 해서 보내고도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명품백까지 선물로 사다 줬다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성의 표시도 하지 않냐면서 섭섭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직장을 그만뒀다니 너는 공으로 먹으려고 시집 왔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힘들더라도 아기를 낳은 후엔 육아휴직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그 새를 못 참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쳤다면서 한심스럽다고 하시더니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임신 3개월차라서 몸은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 그만둔 것만 야단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전화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열이 받아 있는데 또 쪼르르 손신우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친정에서 돈 빌려다 달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제가 말했네요. 형님은 저희 친정에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희 친정 쪽은 빌려드릴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형님 시댁에다 빌려달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 하나 못 해주냐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나올 거냐고 열을 내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톡도 차단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뻔한 소리일 테니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네요. 그날따라 전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오자마자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니?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엄마랑 누나가 어찌나 전화해야 되는 통에. 대충 말을 들으니까 누나가 급한 모양이던데 장인어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니? 오죽하면 그러겠어. 누나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데, 응? 이라고 했어요. 역시 전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었습니다. 내 말도 다 듣지 않은 채 자기 누나와 자기 엄마 편을 들기 바쁘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아빠 돈이 많다고 너나 식구들한테 자랑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왜? 그러면 왜 돈도 없는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전 남편 대답이 우스웠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따로 쓰신 돈도 없으셨고 달리 나갈 돈도 없으신데 가게는 계속 하고 계시니까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돈이 없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네 부모님도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에 돈 한 푼 안 보태셨고 돈 나갈 데가 없는데 돈 많으시겠네? 라고 했어요. 네 부모님한테 빌리라고 하면 되겠네? 안 그래? 라고 했더니 친정 부모님한테 말이라도 꺼내보자고 저를 얼르듯이 말했어요. 정말 한 대 쥐어 패고 싶더군요. 너무 전 남편한테 실망했습니다. 자기 누나가 당장 중도금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부모님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군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퇴직금을 대출 갚는데 다 썼다고 했다면서 왜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 차라리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사실 누나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 남들은 예단 예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낸다는데 자기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한 건 맞잖아. 우리 엄마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지. 아무리 생략하기로 했지만 라고 하더군요. 하면서 살살거리면서 장인어른께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자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예단 예물비를 전세금에 보태자고 하면서 생략하자더니 이제 와서 은근히 예단 예물 하지 않았으니 친정집에 가서 돈 빌려와라? 이런 인간인 줄은 이제서 알게 되었다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친정집에 가서 여쭤보기라도 하겠다고 하고서는 전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돈 빌리러 가는 주제에 맨손으로 갈 수 없는데 남편 돈 좀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집에 가서 돈 빌리러 간다는 말에 흔쾌히 주더군요. 그 새를 못 참고 자기 누나와 자기 엄마한테 전화질을 하더군요. 전 남편이 서재방에서 형님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걸 가만히 엿들으니 그러더라고요. 설마 하니 사돈이 돈 좀 빌려달랐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겠어? 걱정 말고 사돈 돈이니까 이자 잘 쳐주고 잘 갚을 생각만 해. 알았지? 라고 하면서 김치국 먼저 마시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작정을 하고 친정집에 들리기 전에 명품백 매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엄마에게 선물할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선물로는 고급 시계를 샀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전 남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견물생심이라고 저도 아주 마음에 든 명품백을 하나 질렀습니다. 쇼핑을 했더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돈 쓰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신용카드 내역 알림이 갔는지 놀래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단임을 해오지 않아서 섭섭하다길래 늦게라도 대신해서 명품백 하나 샀다. 그래야 나중에 말 안 나오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예단임을 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섭섭해 하실까 봐서 준비해서 가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돈 빌리러 가는 처지에 네 부모님 것만 해드릴 순 없잖니. 공평해야지. 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쳤냐며 신용카드 한도 초과 될 때까지 다 쓰고 계좌에 잔액까지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돈 아끼면 뭐하니? 평생 명품백 하나 사오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텐데. 그래서 질렀어. 억울하면 네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산 명품백을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예단 예물 못해서 죄송해요. 대신에 명품백 하나 사서 보냅니다. 라고 톡을 보냈어요. 곧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네가 웬일로 내 명품백을 샀다는 거냐? 돈도 없다더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 어머니 아드님 카드로 샀어요. 그렇게 소원이신데 명품백 하나 사드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며 네가 미쳤니? 지금 내 아들 돈을 썼다는 거냐? 네. 어머니께 드릴 예단 예물비를 어머님 아드님이 하지 말자고 하고 전세금에 보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몇 번이나 이 말을 더 해야 하는지 저도 지겨웠습니다. 며느리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썼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명품백 하나 못 해드렸으니 공평하게 선물해드리려고 친정집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택시로 이동 중이니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계속 전화해댔는데 뻔한 말이니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 반품하고 카드 취소하든 환불받든 하라고 톡하고 난리였어요. 그러더니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카드 정지시킨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명품백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더니 취소하라고 하던데 정지시키면 취소 못하는데 알아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의 가게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편의점을 2개 운영하십니다. 그리 크지 않은 거라서 사실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아요. 친정 아버지께서 퇴직하셔서 큰 욕심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다가 편의점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오전과 낮 동안만 부모님이 가게 계시고 오후 이후에는 알바를 모집해서 젊은 점장들이 가게를 보고 있어서 저녁 시간에는 집에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만났으니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명품백과 시계를 드리고 왔어요.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 남편이 돈은 빌려주신다고 하더냐고 첫마디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이혼하자. 친정 부모님들 돈이 없어. 그리고 사돈한테 돈 빌려오라고 하는 집은 당신 식구들밖에 없을 거야. 예물 예단 해오지 않았다며 협박하면서 돈이라도 빌려와란 식이잖아. 라고 했어요. 전 남편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벨이 울리더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손에는 낮에 사다가 보낸 명품백 종이백을 들고 계시더군요. 첫마디가 사돈이 돈 좀 빌려주신다고 하시던? 이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돈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명품백을 제 앞으로 내밀고는 당장에 환불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어머니께 카드 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하세요. 저는 분명히 명품백 사드린 거니까 앞으로 명품백 타령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이 물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당장 너희들 헤어져라.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우리 집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 따라 저희는 잘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휑 하니 들어가 버렸죠.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각방을 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신용카드를 모두 저한테서 가져갔고 생활비도 당분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백을 바로 반품하고 환불받았고 아들 카드로 명품백을 샀다고 두고두고 괘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속이 많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어느 날 또다시 유산이 되었어요. 지금이 3번째라서 놀랍지도 않았지만 참 슬프더라고요. 유산하지 않으려고 크리 발부동 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하는 동안에 시댁 식구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도 얼굴 잠깐 보이고는 말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친정집에 가서 몸조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엔 전 남편을 만나서 합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저는 친정집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쯤에 흰 모시 생활한복을 입은 나이 드신 분이 문을 힘들게 열고 식은땀을 흘리고 기운이 없이 가만히 입구 쪽에서 꼼짝 않고 있어서
놀라서 안쪽에다 눕히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몇 시간 후에 기운을 차리셨고 응급실에서 갖가지 검사를 하려는데 급고 마다했습니다. 주치의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보았었죠. 그 인연으로 그 할머니 아들이 편의점에 저를 보기 위해 오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더군요. 처음엔 몰랐었는데 그 할머니가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편의점에 찾아왔었는데 아들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피부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엄청난 재력가이셨어요. 편의점이 입주한 곳의 건물주였던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대부분 건물 관리인이 모두 나서서 했기 때문에 몰랐었던 거죠. 그 건물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불쌍한 아이들도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 길냥이 중성화와 구조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고양이 카페를 크게 열고 구조한 길냥이들을 키우고 분양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천사 같은 분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가 월세도 그리 야박하게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그분이 불임이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귀하게 얻은 자식이 그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살게노라고 다짐했었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아들이 의사인데 이혼녀인 저한테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제가 넘볼 대상이 아니란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돈과 의사란 직업에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질렸다고 하더군요. 몇 번의 여자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과거가 다들 하나같이 화려하더래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해서 상처받았었고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부잣집 딸도 필요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며 오로지 자기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될 말이라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다면서 이혼녀라서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잘 모르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구조사업과 고아움 등의 각종 후원사업을 대신해서 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아들의 여자친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겉만 뻔질을 할 뿐이었지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여서 이혼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맡기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이면서 나이도 어리고 돈 많고 의사인 그 남자와 꿈같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싶었네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첫 임신에 무난히 아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했던 시어머님은 저와 남편과 손자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날에 전 시누이 남편이 시어머니가 운영하셨던 재단 쪽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와 남편이 상주석에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전 시누이에게 보냈던가 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날에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믿지 못하겠는지 찾아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심산이었던가 보더라고요. 취임식장에는 함부로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취임식장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찌나 앞에 나와서 트라지게 쳐다보던지 제가 알아보고 여기는 웬일이냐고 물었었네요. 그랬더니 놀란 눈치로 네가 어떻게 여기를? 하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여직원한테서 제 아들을 건네받은 남편이 옆에 있다가 엄마를 찾는다며 자기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게 내 아들을 번쩍 안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을 보더니 네 아들이 맞니? 네, 그럼요. 제 아들이에요. 입을 쩍 벌리고 말을 못하더군요. 전 신우에게도 오래간만이라며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놀라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저는 제 갈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왜 왔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마주치며 길게 말을 나누기도 싫었습니다. 저들과 엮여서 살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